네, 국민의힘이 두 차례 의총 끝에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습니다만 내부 반발이 이어지면서 내용은 계속되고 있죠.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선수습 후 퇴진이라는 본인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또 결론 내려졌는데 관련 논란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그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한 현재 상황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있도록 당헌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야권에서는 물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최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사법부 판결에 마치 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걸 또 피해가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또 비대위를 만든다는 건 예. 또 한 차례 만약에 가처분이 들어갔을 때 그 가처분 인용이 돼서 또 이 비대위가 무효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수습하는 게 아니고 더 큰 혼란을 만드는 결정을 당이 하는 건데 예.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정말 도통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하, 의원총회가 두 번에 걸친 의원총회 오늘 결론까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이네요. 네. 하긴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도 의원님께서는 이제 검사 출신이고 이제 법률가시니까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셨는데 실제로도 인용이 됐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낸 가처분 역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아. 때문에 그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을 하려고 할 때 예.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었고요. 그 당대표가 그렇게 당을 상대로 하면 안 되고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당대표가 좀 물러나고 그다음에 미국에 좀 가 있으면 어떠냐 그런 제안을 제가 했었고요. 아, 의원님도 이준석 전 대표에게 미국에 가라, 공부하러 가라, 뭐 이런 말씀이었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잠시 이렇게 외국에 나가 계시잖아요. 예. 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해가 돼요. 왜 그러시는지를. 네, 그러니까 이 대표에게도 그렇게 좀 밖에 나가서 좀 바람 좀 쐬고 오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최 의원님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경찰의 수사라는 사법적인 요건들이 남아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좀 움직이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충분히 경찰하고 얘기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경찰 조사를 먼저 받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소환되면 다시 무슨 일이 있으면 돌아온다고 얘기해주면 되니까요. 네,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두고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왜 8월 초 상황의 얘기를 왜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 즈음에 장제원 의원과 여러 차례 통화한 후에 정비용 최고위원은 본인은 사퇴하겠다면서 단독으로 사퇴 기자를 하셨고 그 외에 어떤 대화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서운해서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비대위로,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사퇴로 비대위로 가는 거는 저는 당원 단계에 맞지 않다고 봤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의총에서 비대위를 다 찬성했잖아요. 그렇죠. 총의로. 예. 이제 그 정도 되면 지금 서병수 의원님 입장처럼 이제 나의 소신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사실 당을 위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퇴 결심을 했고요. 예. 그 사퇴 결심하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같은 시간을 갖게 돼서 예. 아주 깊숙한 대화를 많이 나눴죠. 당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당내 분열은 자멸이고 공멸이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정권 교체를 완벽하게 이룬 것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예.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서 진짜 여당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국회에서도. 네. 그러면 그걸 생각했을 때 무조건 타협하고 그다음에 화합을 하고 상생하는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누구랑도 그 대화를 해요. 장제원, 어느 권선동 누구라도
국회 안에 국회의원들하고 대화를 당연히 최고위원인데 해야죠. 당의 미래를 위해서.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 네. 말씀은 8월 초에 그 낭만 섞인 결말은 이제 불가능해졌다라고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요. 예, 지금 당이 계속 강대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무슨 그다음에 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과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간의 그 감정의 골이 너무 세고 그다음에 너무 불신이 지금 세가지고 계속 강대강으로 가면 저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총선을 치를 건지. 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늦은 건 없는 거예요. 늦은 건 없다. 지금이라도 퇴로를 만들고 출구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예, 지금 이제 권선동 원내대표도 굉장히 곤혹스럽겠지만 예. 거기서 사퇴를 해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 법원 판결문대로 비대위가 아닌 그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돼요.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사퇴해야 된다. 사실은 어떤 퇴로 출구 작전을 그 나름대로 제가 그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얘기를 제가 꺼냈던 근데 이준석 거예요. 대표가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시 이제 정비경 최고위원께서 이제 사퇴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장제원 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계속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 전화 받고 사퇴하신 거 맞습니까? 아니죠. 장제원 의원 전화 받고 사퇴할 정도의 정미경이라면 제가 그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 섰겠습니까? 그 생각을 해야죠.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서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인용이 됐으니까 내가 사퇴하겠다. 이러면 참 아름다운 그림이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바로 비대위를 꾸리면서 한 방 더 때리잖아요. 예컨대 추가 징계를 요구했단 말이죠. 윤리위원회에다가. 예,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 8월 말 때 지금 했던 부분은 이런 정도의 상황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럼 지금 비대위를 또 만드는 이런 상황까지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비대위가 지금 또 이루어져서 또 가처분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 혼란 만약에 법원에서 또 무효라고 하면 그 혼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거면 수습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네, 제가 뭐 법의 전공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고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가처분 신청을 한 판사와 본안을 다루는 판사가 같은 사람인데 비대위로 이준석 대표를 내보내는 게 안 된다라는 판결문의 요지를 생각해 보면 이 비비대위가 만들어져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저와 같은 그냥 이 일반인들의 생각인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비대위를 만들면 문제가 없다라고 국민의힘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였을까요? 거기도 율사들 참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봐도 이거 소급 비법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그 율사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의원님도 이해가 안 가신다? 아니 저 이해가 솔직히 안 돼요. 솔직히 안 된다. 솔직히 법률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장제원 의원이 최근 일어난 혼란에 대해 무한 책임을 느낀다. 그 향후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임명직 공직도 안 맡겠다. 개파 활동으로 비춰줄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도 일절 안 하겠다 밝혔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장제원 의원도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본인도 어떤 그 이 혼란을 수습하는데 본인도 뭔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신하고 민심이 얼마나 힘든지를 지금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사실 적절한 처신이다. 아니 근데 사실 이 사태의 핵심이 사실은 장제원 의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원내대표 임기 끝나고 저희가 당권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리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그냥 뭐랄까 사고로 좀 처리를 해가지고 이 지경까지 왔는데 실제로 강하게 지금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이 사실 장제원이고 이 모든 사태의 핵심이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이 뭐랄까 권성동 그 원내대표는 뭐랄까 억울할 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다 우리 너무나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짐작은 하시겠지만요. 그 저는 계속 지금 분열은 안 된다.
분열은 안 된다. 같이 가자. 예, 이렇게 생각하는 저 같은 입장. 그리고 저는 몇 개월 동안 그거에 진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 나름대로 엄청 애써봤기 때문에요. 예. 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걸 얘기하기 하는 것조차 힘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당이 또 혼란해지고 또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언론에는 되도록이면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얘기해서 우리 내부가 다 산다면 그럴 때는 말하지만 만약에 그게 더 큰 혼란을 부추긴다면 그럴 때는 침묵하는 것도 그거 다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순리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저는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는 보는데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상황을 이준석 대표가 납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납득할 만한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조치가 제가 볼 때는 교수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납득할 만한 조치가요. 꼭 말로 하지 않더라도요. 지금 권선동 원내대표가 사퇴해주고 그다음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분이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지금 사퇴한 그 최고위원이 4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국에서 다시 뽑아주고 이런 절차를 밟아가는 걸 보면 이준석 대표는 그걸 보고 본인은 명예회복이 한 거잖아요. 본인이 옳다고 그 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윤핵관으로 볼 수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게 되면 이 문제도 좀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당원 당규를 고쳐가면서 비대위로 가는 거는 그거는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고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건지 이제는 국민들께서 그 지점까지 다 보고 계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주혜 의원이 오늘 앞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그 사퇴 얘기하면 해당 행위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하셨습니다. 해당이 방금 하셨어요. 정치도 짬밥순인데 의원님의 웃음이 모든 걸 말씀해 주셔서. 근데 지금 새 비대위 전환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5일에 전국위 소집하고 8일에 새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한다는 언론 기사 나왔습니다. 이 흐름이면 의원님의 바람과는 달리 새 비대위 구성으로 가는 흐름 아닐까요? 아니 지금 그렇게 이제 하겠다고 지금 지도부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참 걱정스럽고 안타깝고 다 그러는 거죠. 안타깝다. 자, 이준석 전 대표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TK 지역을 돌고 있고 지금 여론전을 펼치다 인터뷰 저희와 일정도 싹 정리하고 지금 지방으로 갔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 행보는? 글쎄요. 당심하고 민심을 그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심과 민심을 두려워해라. 그렇군요. 당심과 민심이 좀 어떻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정치인은 사실은 그 권력을 보거나 누구랑 싸우는 게 아니라요. 국민들 마음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되고 핵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 그럼 당심과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금 당심과 민심을 얻고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죠. 그렇군요. 더 이상 지금 연락 안 하시는 상태입니까? 우리는 그때 제가 같이 사퇴하자 이렇게 그 권유했는데 그거를 이제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의원님께서는 현재 새 비대위로 전환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후에 새 원내대표 선출 이것이 해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